지금부터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병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인들 바쁘신데 정말 오늘 참석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25년 하다가 들어왔지만 보기보다 국회의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이갑산 우리 범사련 우리 회장님, 그리고 한반도 선인화 재단의 또 박지한 또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유기업원의 우리 최백농 우리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좀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그 토론 자장을 맡으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명예 교수님이 계신 우리 최병선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규제론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게 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결국은 입법활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입법활동을 하면서 특히 본회의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가장 좌절감과 해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금수한박 최근에 악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헌적 내지는 반시장 질서적 어떤 법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고, 특히 또 간단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한 양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인당 국회의원 지금 발의 내진 재정 건수가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법들이 사실은 대부분 규제에 관련된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사실은 발목을 잡고 종을 먹는 그런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에는 민주당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초반기에 엄청난 법을 양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연 이러한 입법 폭주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평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원은 입법에 따른 양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범사련 우리 연합체 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그 회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정말 올바른 국회의원의 평가 잣대로서 입법 분야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것이 향후의 공천과 그리고 선거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범사련의 여러 회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 안팎에 너무 걱정이 많으신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성재단하고 범사련과 늘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박수영 의원은 우리 식구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원했던 이인선 의원 오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만 부산에서 서병수 의원님 이렇게 가차이 하면서도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이 와주시고 특히 구전 날씨에 우리 시민사회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만장으로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법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법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또 기업하기 좋은 법이어야 하는데 기업하는데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서 기업이 떠나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못하겠다고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을 떠나게 하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국회의원들 좀 제발 우리 국민들이 좀 안 뽑아주면 좋겠어요. 언론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1년을 마감하는 할 때에 누가 몇 건의 법안을 만들었느냐 하는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작기 몇 자 수정해서도 법 통과시키고 전직 의원들 가지고 있던 법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법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해서 1년에 내가 몇 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하는 자랑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성과를 위해서 법을 마구 쏟아내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발 이런 또 좀 안 해주면 좋겠고요. 오늘 의원님들 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오셨는데 한마디 드리자면 혹시 시민사회 3법이라고 하는 게 상정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시민사회 3법, 발전 3법이라는 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놨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길래 와서 제발 이런 법을 좀 만들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법이라는 걸 국회에서 왜 만듭니까? 시민사회는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뒤를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하고 보니까 진보 시민사회 반맥에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로부터 돈 받아서 진보 시민사회가 밥 먹고 사는 일을 하도록 서울시는 10년을 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진보 시민사회 활동가들 반맥에 살리는 이런 악법을 만들고 있어요. 제발 이 법이 국회 통과 안 되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으니까 정치인 여러분들이 좀 제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입니다. 오늘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정책 토론을 개최해 주신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공동 주최를 해 주신 범사련의 이갑수한 대표님 그리고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박지한 전 부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 발의 법안이 14,800건 정도가 됩니다. 19대 전반기가 9,700건, 20대 전반기가 약 12,700건 정도가 되는데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회의장이 이 발의 건수와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상을 줍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한 경제. 두 번째, 의원들이라는 것이 입법기관이니까 발의 법안 통과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또 몇 건을 내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치정용이 또 있고 세 번째는 또 언론에서 이걸 또 통계를 해가지고 쭉 발표를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건데 정부가 자신들이 필요한 법을 정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발의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부처에서 태클을 많이 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청부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발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공천에 반영을 합니다. 공천
평가를 할 때 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몇 건을 발의하고 몇 건을 통과시켰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본회의 어떤 경우에는 본회의 그 법안 이제 우리가 의견할 때 보면은 자구수정 몇 개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반대표 많이 던졌습니다. 어떤 나라 기분 안 좋으면은 에이 전부 반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법에 보면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법이 있는데 모든 분야에 다 그거 집어넣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 국정의 중요한 사항만 기본 계획 수립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실행 계획을 짜서 그걸 점검하고 다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시책에 대해서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행 계획하라.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는 사실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 편성합니다. 우리 뭐 부총리님 앉아 계시 잘 아시지만 그것도 전부 법률적 근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전부 반대 누르고 했는데 정말 입법 과잉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의 삶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만을 정말 연구해서 그거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수 채우는데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규제를 없애는데 뒤에서는 규제가 2개씩 막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대 정부가 규제 협회와 규제 개혁을 하는데 사실 규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행정부처는 규제가 자신들이 고날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하나 늘어나면은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규제가 하나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 복리후생법이 하나 또 탄생했구나. 제가 이렇게 의원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에는 규제 개혁하겠다 하고는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려요. 또 공무원들도 야가서 처음엔 하는 척 하다가 뒤에는 안 합니다.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입법이 양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개혁하려니 정말 힘듭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의원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여론에서 환기를 시키고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이 크지 않다. 결국 의원들이 대호각성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님께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임기 초부터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모두 규제해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우리 당 내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기 의장으로 하여금 규제가 양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끔 사전에 검토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 제시해 주시고 그 좋은 방안에 대해서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 저나 우리 정치기 의장에게 그 결과를 말씀 알려주시면은 당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늦게나마 오늘 이런 자숙의 시간이랄까요? 를 의해서 갖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을 주최해 주신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이갑산 범사련 대표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축사를 해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서병수 의원님 등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은 자유죠. 자유라 하면 남에 대한 비간섭, 그것이 곧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아마 제가 뭐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과속 방지턱, 속도 측정 카메라, 그리고 교통 신호등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돌봐주겠다 또는
감시하겠다. 뭐 그런 기조, 국정 운영 기조가 곳곳에 비어 있고 그것을 그런 기조를 뒷받침하는 게 아마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주주의의 충분 조건은 공화입니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비지배를 핵심으로 하죠. 지금은 그나마 행정권이 입법권과 좀 분점된 상태라서 나아졌습니다만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정말 악몽과 같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적으로 폭주하는 입법도 문제지만 질적으로도 날림, 땜질, 대정, 근거 없는 그런 감성적인 입법이 난무했고 그것이 별다른 견제장치, 수기,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양산이 됨으로써 나라 전체에 깊은 주름살을 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름살들을 걷어내고 로 메이커가 아니라 로 이레이저라고 할까요? 로서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도 민간 부문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정책 토론회에 상당히 응원하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마 법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를 확산시키면서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법들이 우리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려면 아무래도 친시장적이고 또 경제 원리에 입각한 충실한 현실적인 법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 응원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국회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